예, 그러면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한국방송공사 결산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충건 의원님 안은,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므로,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의견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드리건 안 드리건 이건 정말 반칙이죠. 지금 최종적인 정리를 다 하셨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설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통위설치법 제26조 시행령 12조 위원회 직계규칙 21조 위원장은 전문 분야의 업무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즉 이거는 방심위의 위원이고 의무이고 피해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므로 좀 과징금을 개인한테 무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KBS 관련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177만 명이 이미 봤던 거고, 현재 방송법 4조에 의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편파 보도나 뉴스 이런 거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다큐를 가지고 방송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것이 과하다 안 하다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방송, 언론이 불가금 불가원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공영방송의 방송 편성 권한마저 전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은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를 편성한 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더 이상 정쟁의 소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진 이사 해임 소송 관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방통위가 피소되는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에서 지금 적법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고 있는 사상. 예, 한민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 11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지난번 한국방송공사 현안 질의 때 제가 박민 사장과 KBS를 상대로 심도 있게 추궁하고 질의한 사람으로서 이 11항 결산 심사 보고서에 나온 11항은 저는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이게 뭐 수정돼야 된다. 1.16도 고칠 수 없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적의 시작이 만약에 다큐멘터리로서 어떤 작품성이 있거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그 관련 위원회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평가까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KBS 내부 구성원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관련 본부장이 직접 편집을 하고 지시를 하고 내려와서 이게 정상적인 다큐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버젓이 공영방송이 이거를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다큐를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향되게 가치도 없는 다큐멘터리를 평소 500만 원에 사던 영상물을 1000만 원에 사가지고 틀고 난 다음에 국민의 방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조항 보면은 제 생각은 더 강화됐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 소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최영두 간사님께서 내년 광복 80주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에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야 내년에는 이런 엉터리 영상물이 국민들에게 방영되는 방송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노정면 의원님 마이크 1분 드리고요. 최수진 의원님 마이크 1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네, 뭐 부대 의견에 대한 각 당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저귀 시자 이거 관람객 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수진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 관객 명수는 117만 3,505명입니다. 아, 건국 전쟁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그 한국방송공사 결산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원문 읽어야 합니다. 그 78페이지 11번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역사 왜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리고 박충건 의원님 안은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입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 의견은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독립 다큐멘터리 특별방송이 역사 왜곡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근데 사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원안대로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제허가 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영두 간사님이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가로하고 BBC 등과 같은 방송 편성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등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하자고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권과 관련하여 2개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정동영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소위 심사 결과 89페이지에 있는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 비용 변상과 관련된 건은 일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서 시정 요구 정도로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만 몇 페이지였냐? 105페이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건은 이런저런 위원님들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구가 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5쪽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 뉴스 신속심의센터 건은 변상 의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종합적인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그리고 제 제안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요구입니다. 우선 그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오늘 충분히 찬반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헌법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21조 4항 2항입니다. 사실 이 신속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 검열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더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짜 뉴스에 대한 개념 규정부터, 그리고 오늘 그 방심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일인 방송위원장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다음부터는 그 예산을 다루든 법안을 다루든 방심위 위원장은 의결로 꼭 증인 출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심위는 민간 기구인데요. 방심위 위원장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원활 위원장 여기 계신데 지금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차관급 보수를 받죠. 네. 민간 기구인 이 방심위원장 유일인 위원장이 1억 9,500만 원, 거의 총리급의 급여를 받습니다. 아마 장관 급여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건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인 구조에서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거에 대한 소송 비용 4,200만 원 물어내라고 한 것은 여당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또 반대 의견 내시고 퇴장까지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논의 결과 논리적으로 법리 논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 받아들입니다. 안을 받아들이시는 받아들입니다.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웅기 위원님 문제 제기는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웅기 의원님 제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네. 의결하고 하시죠. 지금 누구와 연결됐다는 겁니까? 아니 그 예산심의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이웅기 위원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총리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발언 기회를 드리건 안 드리건 정말 길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반칙이죠.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동영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최종적인 정리를 다 하셨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 드리세요. 지금 우리 소위의 비공개 회의 도중에 우리 정동영 위원장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의 급여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박충근 의원님은 여기에 분명히 부대 의견에도 좀 손질을 좀 그 작구를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이 부대 의견에 실려서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뭐 급여를 셀프 이런 것보다는 그 과도한 연봉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하라 이 정도로 좀 수정해야 되는. 여기 보면 뭐 셀프 연봉 인상 이런 표현은 저는 과도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반영이 안 돼서 우리 부대 의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기록으로 남겨지겠죠. 속기록에 남겨집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제안을 했고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